자,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토요일이고 귀한 이제 휴일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이제 수고하셨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제 도전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조금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험 계획이나 전략을 짜시면 좋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생각을 좀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차장님께서 전반적인 순환 이렇게 커리큘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기초로 해서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 여러분들 총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봐야지 최종 합격하죠? 3번 봐야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 몇 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까? 2차를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노동법, 특히 이제 노동법이 아무래도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지 제가 이제 그거 중심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좀 이제 특이합니다. 이력이. 처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2012년도에 준비를 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논술 시험으로 노동법을 처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으로 노동법을 또 2차를 논술 시험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시험, 노동법 시험을 2번 다 이제 경험을 했고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수험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해도가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노동법 수험 강의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망하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 넘기고,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동법 2차 시험을 총 4과목을 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필수 과목 이렇게 3개 있고, 그리고 상대 과목 있고. 물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만, 점수 배점,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400점 만점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450점 만점을 시험 보고요. 다른 과목이 1이라면 노동법은 몇 배입니까? 1.5배이고, 1교시, 2교시, 요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법 강사여서 노동법을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노동법을 투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미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노무사 시험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노동법 시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합격과, 그리고 사실 이제 노무사로서 앞으로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 과목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이제 8말 9초, 올해는 이제 8월 30날, 31일 날 이렇게 양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450점 만점인 거 말씀드렸고, 표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나중에 산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시험별, 그러니까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또 원점수랑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당연히 상대평가고, 매년 300~400명 사이인데 지금 올해는 이제 최소 합격 인원이 330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응시자가 계속 늘고 있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는데 그 중에 몇 명 뽑는다? 330명 뽑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하셔가지고 한 방에 붙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행시가 올해부터, 원래 법무행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노동법을 봤었는데 올해부터 선택과목 폐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험으로 노동법을 시험 보는 시험이 이제 2개밖에 없어요. 노무사 시험이랑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정협 변호사 모의 시험은 어쨌든 변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제 2개 있는데, 얘네 둘은요 시험의 목표가 달라요.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들 노동법 포함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패스페이로 바꿀까 지금 그 과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인 걸 확인하는 시험이어서 아주 평이하게 나옵니다. 막 조문 물어보고 하지만, 노무사 시험은 기본적인 거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노동법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시험의 목표가 상위권 변별력에 이제 목표가 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면 주관식 시험이에요. 이 객관식과 주관식에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의 차이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점수를 잘 받으려면 객관식은 답을 맞춰야 돼요. 논리는 필요 없어요. 그 찍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답만 맞으면 점수를 따거든요. 근데 주관식은 여러분 정확히 반대예요. 답을 맞춘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논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 논리는 여러분 책 한 번 본다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답안지 아주 효율적으로 점수를 잘 받게 현출하실 수 있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바로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뭐 사실은 우리가 뭐 노동법을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공부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 그럼 우리가 무슨 노동법에 통달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사건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초 베이스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여러분들의 어쨌든 실력과 그런 이제 앞으로 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초로 해서 저는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노동법으로 붙어야 돼요. 노동법을 잘 보셔야 되고요. 노동법으로 왜 붙어야 되냐?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1.5배예요. 표점으로 환산해가지고 나중에 평균 낼 텐데, 노동법 점수가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일단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요. 노동법 공부를 잘해 나중에 여러분들 일도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적어도 노동법 수업으로 공부하실 때 좀 물론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다 실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좀 빡세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노동법 수업 강의를 하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점수는 다른 그 필수 과목 똑같이 60점으로 받고요. 어떤 수험생 A라는 학생은 노동법 64점이고 인사를, 이건 아무거나 임의로 잡은 겁니다. 55점 받고, 점수를 바꿔볼게요. 노동법 55점 받고 인사 64점 이렇게 받은 케이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점수는 같지만 노동법이 몇 배라고요? 1.5배. 그래서 얘는 평균 60 넘겨야 합격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어때요, 여러분들? 60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하셔도 노동법의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게 합격하기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게 조금 구멍이 나더라도 노동법을 고득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그 노동법은 잘 준비하고 잘 외우고 잘 뭐 많이 읽고 하면 되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공부하면 한 만큼 점수 나와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거든요. 법 과목이 그래서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노동법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은 한 만큼 나오니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동법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요. 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주관식 논술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관식 논술인데 논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나와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법전 딱 펴보면 여기 있네.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객관식에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2차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요. 되게 어렵게 사례를 못 줘요. 사례로. 이 사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뭔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시험 보는 시간을 늘려주냐, 그러지 않거든요.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해가 갈수록 문제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목차 잡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럼 뭐가 줄어요? 답안을 쓸 시간이 줍니다.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실 텐데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사안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한 판례를 이렇게 사실관계 가지고 막 포섭하고 막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금 그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노무사 시험을 이론가를 뽑는 게 아니라 실무가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이제 다수 이렇게 포함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이제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이제 문제의 유형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 사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완전 초창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막 사실관계 쫙 주고 여기서 문제되는 거 다 쟁점 잡아서 쓰세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문제를 줘요. 근로자의 주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줘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요. 이것만 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말고 아무리 내 눈에 다른 것도 문제될 것 같고 막 그래도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런 것만 잘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드물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쟁점을 그냥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고 나시면 오히려 되게 쉬워요. 그냥 외우는 거 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출제료랑 사실상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풍부한 사실관계 요걸 여러분들 잘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판례 중에서 그 모든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중요하고요.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리딩 케이스라 그래요. 뭔가 최초로 판시했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뭐 판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판시했다던가 확립된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던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판례들의 사실관계가 조금 가공되거나 거의 그대로 나와서 요거 이제 좋은 문제를 잘 풀어볼 필요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물론 행시는 이제 올해부터 선택과목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문제들 쌓여 있고요. 변시 있고 그리고 법전의 모의고사 문제 있고 얘네들 중에 기출됐는데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다? 그런 애들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저는 변시 강의 가서 노무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변시에서 안 나왔다? 그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 정말 중요한데 기출문제도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 문제예요. 길죠? 이거 여러분들 몇 분 안에 써야 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25점짜리, 20점짜리 막 이러거든요. 이거 25분 안에 써야 돼요. 25분 안에 문제를 일단 다 읽고 목 찾았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읽는 데만 해도 몇 분 걸리겠어요? 최소 5분에서 7분 걸리겠죠. 근데 이제 답안지를 4페이지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6페이지 쓰시거든요. 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보다 더 길어요. 이거 제가 약간 그 줄간격 줄였는데 이것도 작년 문제예요. 문제 6개 중에서 2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요. 올해는 아직 그 시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만만하지 않다. 자, 그래서 합격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요.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노동법은 중요한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 진짜 이상한 거 막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전제 하에 다 아는 거 나와요. 다 아는 거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판례를 얼마나 잘 썼냐. 근데 판례도 다 열심히 외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사안 적용 막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기에서 갈려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포섭 전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포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연기나 예비순환 단계나 그때부터 막 고민을 막 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중요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자, 말씀드리고 자, 제가 어쨌든 간에 그 노무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이거 만약에 놓치면 최소 몇 년 더 해야 돼요? 1년 더 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 상황이 뭐 직장인이실 수도 있고 뭐 육아를 병행하실 수도 있고 나는 길게 3년 본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상황은 다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 여러분들께서 꼭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계기와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에 오셨든 우리의 되게 아까운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붙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데요. 지금부터 1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못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1년이면 진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설령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죠. 합격은. 꼭 실력이 충분해야만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운이 좋아도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붙을 수도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면 됩니다. 1년이면 진짜 차고 넘치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막 2년, 3년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내년에 붙는다고 해야지 남는 게 있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시간만 쓰고 어차피 우리 임박해서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2년, 3년 잡으면 3년 뒤에 완성돼요.
되게 1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되게 절감하실 텐데요. 그 되게 수험기간 기신 분들 계시죠. 막 3년, 5년 하신 분들. 근데 나중에 가면요. 그분들도 새로 시작하시면 똑같아요. 약간 이제 용어에 익숙한 정도만 있는 거지 시험 보고 나면 다 이제 기억이 다시 휘발되고 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나, 이거는 제가 되게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건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내지는 공부에 방해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제거하는 작업.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전부 다 포함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 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든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걸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마인드도 다르게 먹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기로 하셨으면 공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나의 물론 역할이라던가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을 내려놓으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 공부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를 공부에 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어쨌든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줄이려면 최대한 이 시행착오를 빨리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빨리 찾는 게 시행착오를 크게 보면 줄이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적어도 이제 올해 연말까지 뭐 다양한 합격 수기 이런 거 있죠. 많이 보시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있고, 요즘엔 유튜브 채널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컨텐츠 이런 거 많으니까 쉬는 시간에 다른 쇼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잘 맞을 수 있는 것들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제가 이제 단거나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만 딱 보면 되게 책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정리하는 걸 제가 단권화라고 하는데요. 이 단권화는 무조건 수험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랑 공부를 하시면 전 쟁점 정리 노트라고 책이 있어요. 1기 때부터 쓰는 교재가 있는데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계속 해석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고 거의 자료 홍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방향성을 잃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과목에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 이제 수강하실 텐데 그냥 그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대로 소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딱 깔끔하게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게 특히나 유예생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생동차 1, 2차 한 번에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2기 때 중후반 가면 막 힘들어하세요. 1차식이 막 겹쳐지고 막 이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목차를 쓰는 방식으로라도 이게 써보고 안 써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꼭 보셔야 되고요. 초시생분들이 절대 무섭다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학원에서 모의고사 쓸 수 있는 그 기회는요,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총알 한 방 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되게 자괴감 많이 느끼거든요. 백지공포 막 느껴지고 막 내가 쓰레기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써보고 안 써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모의고사 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는 진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못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잘 쓰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멘탈 관리 이렇게 시험장에서만 잘하면 된다. 이거 좀 강조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넘어가서 제가 이제 수능별 노동법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면 될지 전반적인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각 수능별 어떻게 강의 진행해 될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노동법을 공부한 지 제가 2012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한 거는, 그리고 지금 2025년도니까 13년 됐네요. 강의는 10년 차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이거 할 때마다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그럼 노동법의 그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를 100% 똑같이 다 외울 수 있냐? 그럼 저는 못한다 그래요. 저는 못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안 보면 휘발돼요. 근데 대신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이제 그 기억을 이렇게 살리는 시간이 되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법리도 저는 그냥 보면 하고 그냥 딱 떠올라서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진짜 많이 봤으니까요. 강의하려면 저도 8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의 그 평가를 받는 대상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해낸 답안지 있죠. 그게 평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써야 되냐면 답안지를 잘 써야 돼요. 잘 몰라도 답안지 잘 쓸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기가 쉽진 않겠지만 근데 반대로 아는 거 진짜 많은데 답안지를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진 않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답안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이 답안을 잘 쓰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암기거든요. 암기?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띄워놓고 뭘 물어봐도 그걸 이렇게 딱 현출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제가 지금 암기는 뭘 말씀드린 거냐면 저처럼 진짜 많이 보고 외우고 했는데도 100%못 외운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 그치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다 떠오른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기 전에 그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를 시험 전날 당일에 머릿속에 다 띄우고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 다음날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그 과목은 합격점 이상 받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전날 이제 1회독을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단거나 딱 하나만 보면 되게 그거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회독하고 암기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 두 작업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이해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암기도 하고 계속 우리 연습하는 거.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각 순환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지금부터죠. 9월부터 연말까지 보통 GS 연기. 이때는 이제 완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포섭하고 뭐 암기하고 이런 거 조금 내려두시고 부담 내려두시고 열심히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 많이 보는 거 시작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림동에서 원래는 이제 이때였는데 그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고 좀 더 수험적 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가 좀 이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1기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봅니다.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타이트해져가지고. 그래서 1기 때도 사실은 좀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1기 때부터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사례학습 제대로 하고 답안 써보고 해야지 이 실질적으로 2기가 캐스팅 부트 그 기간이거든요. 2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해는 힘듭니다. 그래서 2기 때 좀 제대로 하려면 1기 때 잡아놔야 되는데 1기 때 외우려면 여러분들 연기 때 정말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3기 때는 사실 새로운 게 입력이 안 됩니다. 이때는 시험 직전이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기존에 했던 거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걸 잘하려면 1기를 해야 되고요. 1기 때 외우려면 뭘 해야 된다? 연기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된다. 이제 각 순환별로 여러분들께 목표를 지금 그리고 그 포인트를 짚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연기 때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유일하게 빨간색 해놨죠.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고민도 좀 하실 거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실 건데 처음부터 다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법 과목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외국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모든 걸 내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 보고 한 30-40% 이해되잖아요?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예요. 그 대신 한 바퀴 다 돌리고 나면 또 막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1기 때는 이제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해 기반 다독이랑 정독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단거나 하면서 이제 외우는 거 시작. 그리고 모의고사를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암기에 대한 이제 그런 방향성을 조금 잡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랑 1기 때 사례학습 같이 하는데 그 사례학습의 정도가 좀 달라요. 연기 때는 그냥 체험판으로 본다면 1기 때부터는 이제 중요한 리딩 케이스 중심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보고 2기 때는 더 풍부하게 심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2기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2기 때 사실상 거의 각이 나옵니다.
2기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대부분 나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연기를 잘 보내셔야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답안 작성이랑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건데 정말 멘탈 많이 깨집니다. 과목별로. 매해. 그리고 기간도 길어요. 약 거의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달 반에서 3개월 정도? 그리고 특히나 여기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 기간 진짜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게 1차 시즌에 1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 거의 3주에서 한 달 정도 2차 공부를 하기가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걸 지금부터 잘 고민해서 계획을 잘 짜야 되고요. 3기 때는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는 계속 이제 외우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순환별로 이렇게 노동법 공부는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암기거든요. 근데 이게 암기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먼저 외워야 이게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좀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일단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수험가에서 대부분 1기 때부터 수험서를 봐요. 그러니까 기본서 있어, 기본서. 그 맥락이 있는 책이요. 요약서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큰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책을 연기 때밖에 안 보거든요. 지금 노동법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연기 때는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된다. 강조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연극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포인트 드린 것에 비추어서 저의 이제 그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기 때는 저도 이제 암기를 강조하고, 저는 포수업을 정말 강조하는 강사이지만 이게 다 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노동법 연기 때는 맥락이 있는 기본서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 판례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어쨌든 목표는 법리의 이해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좀 풍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판례를 좀 딥하게 볼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법리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을 보지 않으면 초심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리딩 케이스 기초로 해가지고 특히 사례를 봅니다. 근데 이때 이게 평일반으로 진행을 하면은 GS 연기가 소음이 되게 길어요. 1달 반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노동법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지루해요. 그래서 퀴즈랑 모의고사를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강의만 들으면 이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보긴 보는데 이게 메인인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기 때는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공부한 걸 확인하기 위한 거고, 이 모의고사도 넣을까 말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봅니다. 그냥 미리 체험해 보시라고. 그렇지만 모의고사 강의가 아니다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위노동법이라고 기본서 있어요. 이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3판이거든요. 색깔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진위. 이게 이제 그 저의 이름에서 딴 거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진위 노동법. 그래서 제 4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법 사례 기초라고 해가지고 그 재본 교재 있어요. 올해는 제가 이렇게 된 거 그 표지 이렇게 썼거든요. 표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2026년도 데뷔고, 이건 제가 따로 작업회에서 만드는 교재입니다. 그 각 주제별로 이제 기본적인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기초 사례집이고, 얘는 연기랑 일기 때 같이 봐요. 그 매 순환별로 새로운 책 보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갖고 같은 책 2번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초 사례 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도입한 거고, 그 시험장용 법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이번에 혹시 2차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그거 꼭 받아서 오시고요. 아니면 구매하세요. 요거는 꼭 들고 다니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공부할 거고, 1기 때는 법리를 좀 심화해서 보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그냥 그 수험서를 가지고 좀 쓰기 좋게, 외우기 좋게 각각 정리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판례 구조 같은 거, 의미 같은 거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 짚고요. 답안지에 쓸 거를 이제 전제로 공부를 하는 강의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목표 자체가 답안지 쓸 걸 전제로 하는 강의여서 사례학습 비중이 좀 높고요. 이때는 모의고사도 어쨌든 비중이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썼던 교재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9판이 나와요, 9판. 노동법 교재는요, 여러분들 가급적 신판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최신 판례 비중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번에 뭐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막 개정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얘는 이제 연말에 제가 작업해서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연기 때 썼던 자료 그대로 같이 쓰고요. 그리고 GS 2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학습이랑 답안 작성을 할 건데, 이때는 사례 비중이 더 높아요. 60-70% 이래요. 그냥 사례를 중심으로 풀고요. 답안 작성 연습하고, 그리고 매주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때부터 힘들어지고요. 교재는 사례집 있거든요, 사례집.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신림동 최초로 모든 노동법 최초이자 유일한 교재일 겁니다. 모든 그 노동법 그 기출문제를 제가 진도별로 제가 직접 다 정리를 하고 해설을 구성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 제가 아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이때 다 보는데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사례 기출을 미리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볼 거고, 얘도 내년에 개정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쟁노나 다른 단권화 자료 이런 식으로 하고, 3기 때 쓰는 교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정리하는데 제가 진도별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사례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노동법과 관련해서 이제 수험 전략을 짜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가 맞아요. 암기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답안을 고득점을 받기 위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암기가 돼야지 법리도 잘 나오고 결과적으로 포석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연기 때, 1기 때, 2기 때, 3기 때 방향성을 어떻게 맞추셔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잘 계획을 짜시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고, 특히나 1차 보시는 분들, 1차 공부 중간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시거나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최대한 이제 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정말 필수적인 것을 좀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1년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것은 끝났습니다. 자, 3기 이것도 말씀드린 걸로 이제 가름하고, 저는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뵀는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강조드렸지만 1년 안에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이렇게 시험을 보셔가지고 한 방에 딱 끝내실 수 있게, 그렇게 뵐 수 있게, 이렇게 나중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